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8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후보가 지속적으로 부정경선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는 부정선거 주장에 깊은 짜증을 느낀다. 깊은 짜증이란 표현을 써서요. 일부 유튜버와 야합하여 선거 부정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다.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진상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이상 앞으로 각자 이익을 위해서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지속하면은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증명한다. 오늘 이후로 당 선거관리 절차에 대해서 과도한 의혹 제기, 이의 제기하는 이들은 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하게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황교안 씨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2차 컷오프에 탈락을 했는데 득표율이 조작되었다는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고, 경선 과정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지난 14일에 제출했다는데 이게 기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진짜 이 정도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깔아먹고 추락하는 정치인이 종종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언론이 황교안 씨의 이런 어마어마한 주장을 아예 기사화하지 않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자가 지금 3만 명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정선거를 알고도 작당을 해서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황교안 씨의 최근의 행각은 도저히 정상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이분이 미래통합당 대표였고 그 책임하에 4.15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게 부정선거라면은 그때부터 주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가만히 있다가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느닷없이 뭘 봤는지, 꿈에서 뭘 봤는지 계속 경선 토론할 때 부정선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경선 분위기를 망친 사람입니다. 더구나 무엇보다도 이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이 이런 수준 낮은 업무론에 넘어가서 지금 국민의 힘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보수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고 더구나 보수를 분열시키고 또 이렇게 되면은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캠페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것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여당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밖에 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온 분이 사법시험 합격자가 법무장관 출신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그걸 모릅니까? 아니, 이게 이분이 계속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우리 개표 시스템이 전산개표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산 투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개표입니다. 수개표를 도와주는 계산기로서의 전산 시스템이 있는 거지, 투개표는 사람 손으로 하고 그리고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한 표 한 표 도둑맞지 않으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뭐 투표 부정이 있었다고요? 30만 명이 투개표에 종사하는데 어떻게 등판인지 단 한 사람도 양심선언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끌었던 미래통합당에서 낙선한 사람,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사람 중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민경욱 말고 누가 있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런 황당한, 그리고 전면적인 투개표 부정으로 낙선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김진태 전 의원에게 물어봤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황당무계한 음모론이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다만 황교안 씨는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로부터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총애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미래통합당 대표로 있을 때 광화문에 나와서 연설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까? 또 그분이 단식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원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4월 15일 자정 무렵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한참 개표가 진행 중일 때입니다. 진행 중일 때 졌다고 선언하더니 집을 가버렸습니다. 아니, 공직자가 이래도 됩니까? 개표가 진행 중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부정투개표가 있었다면은 개표가 끝날 때까지 잠도 안 자고 끝까지 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켜봐야 될 것 아닙니까? 리얼타임에서. 중간에 집에 가버렸다니까요. 그래 놓고 가만히 있다가 1년 이상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무슨 펜발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토론할 때마다 그걸 비치면서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공직자로서 해야 할 행동입니까? 이 행동이.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도 아슬아슬하게 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진 거지 부정투개표로 진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음모론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음모론과 싸운 것이 오늘의 이준석 대표를 만든 겁니다. 깊은 짜증을 느낀다. 이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깊은 짜증을 느낀다. 깊은이란 말은 참 이 사태가 심각한데 이걸 정색을 해가지고 아니라고 할 정도의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짜증이 난다는 표현을 깊은 짜증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도 정말 깊은 짜증을 느낍니다. 제발 그 황교안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 3월 9일 꼭 이겨야 하는 이 선거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하면은 젊은 사람, 중도층 있는 이런 합리적 사람들은 다 달아나 버립니다. 두 번째는 보수가 우스운 존재가 됩니다. 보수가 그냥 김어준 수준으로 됩니다. 세 번째는 보수를 분열시킵니다. 음모론자가 어떤 자리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을 안 합니다. 음모론자 혼자서 떠들고 나머지 10명이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냉소를 보내면서 나가버립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끼면 다시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이 이런 음모론을 부르짖으면은 대한민국의 침뱉기입니다. 국격의 문제입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